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고 오늘부터는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과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합니다.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6일 수능 문제를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다시 낮추기 위한 과정은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 한국 정부가 주최한 부산 세계 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을 상대로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고 지도부와도 개별 면담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친부를 긴급 체포했는데 이 여성이 2018년과 2019년 출산 뒤 곧바로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 하노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출근길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정부가 입시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계를 정조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과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2주 동안의 집중 신고 기간도 운용하는데요. 교육부 감사와 고교 학점제 도입 등 여러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킬러 문항에 대비한 자체 모의고사로 명성을 얻은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조만간 입시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들락거립니다. 설명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동안 정부는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될 거란 설명을 반복해왔지만 킬러 문항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9학년도 수능 국어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질점이라는 단어가 쓰인 초고난도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을 밝히려고 평가원에 이어 교육부까지 복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학원가에선 준 킬러 문항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직접 브리핑에 나서 킬러 문항을 빌미로 커지는 불안감 차단에 나섰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킬러 문항이 빠진다고 해서 쉬운 수능이 되는 것도 아니며 변별력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듣는 고교 학점제를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양성을 이유로 특목고와 자사고 존치를 재확인했는데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한 이 조치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계의 최대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신재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 배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내리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까지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사교육 스타 강사를 겨냥해 일부 강사들이 연수입 100억 원, 200억 원을 갖는 것이 공정한 시장 가격이냐고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을 5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피해를 보는 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은 만 5세 입학 정책,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논란 당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수기 기능이 마비된 정부와 여당의 졸속 추진이라며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이 격화되면서 여야는 다음 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까지 낮추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며 올해 말까지 2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Inflation has moderated somewhat since the middle of last year.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지금까지 연준이 10차례 연속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렸지만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기준금리 동결을 한 의원이 긴축 정지라고 표현하자 긴축을 정지한 게 아니라 기존 금리를 유지한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participants submitted personal forecasts suggesting that almost all of them thought there would be additional hikes, and I just want to say that 파월 의장은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초 은행 위기 사태 이후 추진하는 은행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며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한때 상승 반전했지만 다우지수가 0.30%, 나스닥 지수는 1.21%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이후 내놓은 메시지는 금리 인상 중단이 아닌 건너뛰기였습니다. 올해 2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 리셉션에 참석해 부산을 선택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디지털 질서와 규범에 대해 촉구하고 또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 유치를 하는 등 파리 일정을 마쳤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한 윤 대통령은 공식 리셉션장을 찾아 각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유치 경쟁국마다 단 한 차례 주어지는 회원국 초청 행사인데 테이블엔 퓨전 한식과 우리의 전통술이 놓였습니다. 재계의 총수들은 물론 경쟁 프레젠테이션 첫 연사였던 가수 싸이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은 세계 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열망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리셉션에 앞서 윤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디지털 질서를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 개발과 사용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며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습니다.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합니다. 유럽 첨단 기업 최고 경영자를 만나 9억 4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확정하는 등 숨가쁜 파리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며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 외부 견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런데 내부 업무 규정도 인사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부서가 인사감사도 함께 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선관위 사무규칙을 보면 인사과에서 인사감사 관련 사항도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임명부터 근태, 포상 및 징계 등 인사 전반을 소관하는 곳에서 인사감사까지 맡는 구조입니다. 다른 주요 헌법기관들과 비교해봐도 이례적입니다. 국회 사무처 헌법재판소, 법원, 감사원 모두 인사소관부서와 감사부서가 분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선관위가 공언했던 자체 전수조사 역시 인사과가 계획하고 추진해 온 겁니다. 셀프조사란 지적 속에 진행됐던 이 자체 조사마저도 취재 결과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실태조사에 응하고 있어서 중복감사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자체 조사는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과 권익위에 공을 돌린 건데 두 기관 모두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조사가 선관위 협조에 달린 셈입니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기관들이 자정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원의 감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전수조사 자료 취합은 모두 마쳤지만 자진 신고로 받은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에 한꺼번에 제공하는 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반대 서명운동의 현황을 공개했고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칩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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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데 온갖 열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평양 도서국에게 당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의로 된 협조 서한을 발송해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식 농성과 도보순례 등 개별 의원들의 여론전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어민은 물론 수산업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시찰단도 가서 지금 검증 결과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강원도에서 4번째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정의당도 원정투쟁단을 꾸려 후쿠시마를 방문할 계획이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을 두고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영장 청구 시점을 언급하자 한동훈 장관은 수사받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예산이나 정책을 논의하는 9월 정기국회 때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 전에 처리하자며 검찰을 역으로 압박한 겁니다. 7월, 8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여러 가지 2차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좀 빨리 하라. 이런 문제 있는 겁니다. 당내에선 검찰이 9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론으로 가결해 돌파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과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 비리 수사인데 상관없는 민주당의 시점을 언급하는 게 희한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명가량이 해당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 찬 총체적 파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야당은 만나지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을 거부하는 것도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개혁을 가장한 노조 탄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할 수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20.3도, 대구는 21.1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과 서울 27도, 대전과 전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근로자 위원들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노동부가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회에서 해촉하기로 하면서 파행이 우려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논의를 합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체회의가 열리는데요. 두 회의 모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평가전 2연전을 마치고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축구협회는 향후 대표팀 운영 방향 등을 밝히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부임 뒤 1승도 거두지 못한 만큼 부진에 대한 해명 성격이 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아기들의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아 2명을 태어나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엄마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A씨의 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어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는데 A씨가 조사를 거부해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왔었다고. 거기도 와서 물어봤대요. 저는 모른다고 그래. 임산부도 없었어요, 근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출산하고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을 병원에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고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사망한 영아 2명 외에도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까지 모두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살해한 것은 몰랐다고 진술해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아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과외부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이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정은 살해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과외 강사 54명과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된 정유정은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이었습니다. 범행을 결심한 건 살해 엿새 전인 지난달 20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또래 여성의 온몸을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과외 앱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해당 앱으로 무려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접근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가운데 범행이 쉽다고 판단한 또래 여성을 피해자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와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인터넷 접속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 불화, 취업 실패 등으로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정유정에게 확보한 증거를 내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만취한 해군 부사관이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하고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 폭행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행설수설합니다. 갑자기 욕설을 퍼붓더니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대 택시기사를 때릴 듯 위협합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5분여 동안 이런 행동은 계속됩니다. 경찰에 신고 후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남성도 따라 나옵니다. 택시기사를 밀치고 잠시 뒤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더니 발길질을 가합니다. 기사가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상황이 끝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20대 해군 부사관, 60대 택시기사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눕혀서 목을 조르고 때렸으니 갈비뼈가 자기 아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 차별적으로 때렸는데.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해군 부사관을 입건해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최근에 항공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한 싱가포르의 여객기에서 앞바퀴 한 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항공기는 앞바퀴 하나로 착륙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밤 인천공항 1터미널 인근 활주로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비행기가 이동하는 동선에 정체불명의 대형 바퀴 한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승객 361명을 태운 싱가포르 항공의 자회사인 스쿠트 항공의 여객기가 앞바퀴 중 하나가 빠진 것도 모른 채 그대로 이륙했던 겁니다. 여객기가 이륙한 지 25분 만에 인천공항 관제팀이 지금 보시는 탑승동 계류장 인근에서 빠진 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공항 측은 곧장 바퀴를 안전한 곳으로 수거하고 이륙 1시간이 됐을 때쯤 서울지방항공청과 경유지였던 대만공항 측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앞 오른쪽 바퀴와 무게를 견디는 뒷바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힘은 다 메인기아, 이 뒤쪽에 있는 그 바퀴에서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향 유지만 하는 건데요. 한쪽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약간 물컹거리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정비를 담당했던 캐세이 퍼시픽 항공의 과실로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타이어 바퀴가 인천공항에서 발견됨에 따라 우리 항공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9일에 발표한 데뷔 10주년 기념곡 테이크2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48위와 글로벌 200 1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른 것으로 방탄소년단 완전체 곡의 빌보드 핫100 차트 진입은 1년 만인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세비지 러브, 라이프 고존,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마이 유니버스에 이어서 7번째 글로벌 200 1위 곡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멤버들의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시 쉬는 가운데 테이크2는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며 팬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담아낸 곡인데요. 지난 9일에서 15일까지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 6,020만 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국 출신 배우 줄리안 샌즈가 하이킹을 하다 실종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외국 매체들은 샌 버나디노 보안관실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실종된 줄리안 샌즈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했지만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80명 이상의 수색 및 구조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2대의 헬기, 드론과 함께 지난 17일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 오션스 13 등으로 한국에서도 이름을 알린 줄리안 샌즈. 지난 1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쪽산 가브리엘 산맥의 볼디보울 지역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실종됐는데요. 많은 팬들의 바람대로 영화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 도심 한가운데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각 21일 파리 5구 릭상부르 공원과 소르본 대학 인근 건물에서 가스가 노출돼 폭발하면서 일부 건물이 불에 타고 부분이 붕괴됐다 전했는데요.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현장엔 소방관 230여 명이 투입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3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최소 4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은 불길이 모두 잡힌 상태로 현지 검찰은 해당 건물의 법규 위반이나 개인 부주의 여부 등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200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이 구속됐습니다. 가짜 신분증은 물론 검사 사무실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혀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조수사로 붙잡은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30대 중국인 총책이 조직한 중국 항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감원을 사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수사팀의 한정태 수사관입니다. 그 통장은 범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정상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뽑아 직원에게 건네라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과 금감원에 전화를 했지만 악성 앱이 설치돼 범죄 조직으로 연결됐습니다. 조직원은 대출금을 받아 보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18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14억이 대출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5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단순히 전화통화만 하지 않고 위조 물품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신분증과 구속영장도 위조했고 가짜 검사 사무실도 만들어 영상통화로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책상 집기하고 또 우리 검찰 기, 또 법복, 영장이나 그런 사무 서류 이렇게 비치해 놓고 유도를 하다 보니까 속아 넘어간 것으로. 5년간 피해자는 133명, 피해액은 200억 원이나 됩니다. 41억 원이나 뜯긴 의사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조직원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달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씨의 연결식이 50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지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 측은 예고한 대로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운구 차량을 따라 행진을 시작합니다. 양 씨가 분신으로 사망한 지 50일 만에 발인식을 마친 노조 측은 노제를 위해 경찰청 앞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섭이었음이 밝혀졌다는데
강압 수사는 아니라는 그 뻔뻔함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이야기하며 폄훼하고. 이어 열린 연결식에는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정권의 혹독한 노동 탄압에 열사는 생명을 던져 항거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던 우리의 노동 현실이 지난 1년간 너무나 많이 퇴행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 양 씨의 장례는 하관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노조 측은 예고한 대로 경찰 조사에 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옥기 노조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출석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당시 노조가 노숙하면서 서울광장과 인근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등 불법 집회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20세기 초 아른 후보의 거장이죠. 키스 유디트로 유명한 클림트의 마지막 작품이 경매에 나옵니다. 1억 달러를 2번이나 넘긴 바 있는 그의 유작, 낙찰가가 얼마일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구스타프 클림트 최후의 유작, 부채를 든 여인입니다. 1918년 클림트 사후에 작업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94년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150여억 원에 낙찰된 바 있는 이 작품이 근 30년 만에 다시 소더비에 나왔습니다. 오는 27일 르누아르, 마그리트 등의 작품과 함께 경매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라고요. 예상 낙찰가는 6,500만 파운드, 우리 돈 1,0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그의 작품 중 최고가는 아니라고 하니 수집가들의 클림트 사랑은 알아줘야겠죠. 손에 잡히는 대로 집기를 마구 부술 수 있는 분노의 방. 몇 년 전 미국에서부터 성황이었는데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인기라고 합니다. 한바탕 분풀이 현장 엿보러 가보시죠. 야구방망이로 뭔가를 사정없이 부수고 있는 두 사람. 보물상이나 폐기물 처리장인가 싶은데 그런 생산적인 일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최근 이탈리아 로마의 문을 연 이른바 분노의 방인데요.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이렇게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 해소의 창구로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 이탈리아 내 매장이 늘고 있다고요. 일부 학자들은 그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한층 개운해진 참가자들의 표정을 보면 스트레스 해소는 확실히 된 것 같네요. 의료기술의 발달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영감의 원천이 돼준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자연에서부터 얻은 아이디어로 이제 우리 몸 깊은 곳까지 치료해줄 작은 로봇을 만나봅니다. 온몸이 갑옷 같은 비늘로 덮인 멸종위기종 천산갑. 이 천산갑이 의료기술자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줄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독일의 연구진이 개발한 가로 1, 세로 2cm의 의료용 소형 로봇. 내시경이 닿지 못하는 환자의 몸속에 들어가 무선 주파수로 움직이게 됩니다. 천산갑의 비늘을 닮아 쉽게 구부러지며 이동할 수 있는데요. 환부에 직접 밀착해 출혈을 멈추게 하고 궤양 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체엔 무해하고 체내에 남아있거나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안심할 수 있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올랐던 전기요금이 (3분기엔) 동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을 현재와 같은 1kW시당 5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결정인데요. 하지만 한전이 45조 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감소하던 수출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약 32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늘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액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수입액은 약 345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해외여행을 떠난 우리 관광객은 149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일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화가 8년 만에 800원대에 진입하면서
많이 싸졌기 때문인데 일본 여행 예약률도 지난달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수장 공백 사태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KT가 5년간 AI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챗GPT로 촉발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건데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과감한 투자 결정이 내려진 걸까요?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등 내외부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음식을 촬영하자마자 AI가 열량과 영양소 정보를 보여줍니다. 여러 대의 서빙 로봇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게 주행하며 일손을 돕습니다. KT는 맞춤형 AI를 모토로 로봇과 케어, 교육에 특화된 서비스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까지 5년간 기술, 인프라,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7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물류와 배송 등에 특화된 로봇을 공급하고 원격 케어와 글로벌 헬스케어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AI를 활용한 미래 교육 플랫폼을 개발해 당장 2학기부터 경기도 교육청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턴 AI로만 매출 1조 3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KT의 현재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수장 공백 사태로 연초 3만 6천 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0%나 떨어지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신사업이나 각종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KT는 신사업 전략과는 별도로 이달 내 사회이사 구성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미국 콘텐츠 기업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리 영화계의 거장인 박찬욱 감독을 만나 한국 영화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스티커를 받은 대학생들이 극장에 입장합니다. 우리 영화계의 꿈나무를 만나는 자리에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자와 박찬욱 감독이 함께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아 영화 전난을 제작 중인 박 감독이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넷플릭스가 제일 저에게 좋은 지원을 약속해 주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편집이 되어야 정말 간섭을 안 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넷플릭스는 한국 영화를 수년째 사랑하고 있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이 돌아옵니다. Netflix, and in fact, our very first international film, it was in Korea with director Bong Okja. So when he talks about budget and freedom,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ny issues at all. 넷플릭스 경영진이 7년 만에 방한한 이유는 K 콘텐츠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의 가치만 1조 500억 원이라 자체 평가한 넷플릭스는 지난 4월 K 콘텐츠에 3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에 투자한 액수의 2배 규모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민감한 망 이용료와 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 이슈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 인근에서 쿵쿵 두드리는 듯한 수중 소음이 탐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탑승자들의 구조 신호였을까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촌각을 다투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침몰한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려고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 미 CNN 방송은 타이탄 실종 지역 인근에서 수중 소음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잠수정을 쾅쾅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여러 차례 감지됐다는 겁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도 캐나다 국적 해상 초계기가 음파 탐지기를 통해 수중 소음을 감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생존 신호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추정도 나오지만 이 소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잠수정의 구체적인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Honestly, it's finding a needle in a haystack. There is nothing like that we can use below the sea.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촌각을 다투는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5년 전 타이탄 운영사의 고위 간부가 회사와의 소송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한 뒤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관련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도 운영사 CEO에게 안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재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모든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 올해 프로야구에선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레전드의 대기록들이 하나둘씩 깨지고 있는데요. 김한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0대1로 뒤진 4회. 주자 1루에서 기아 최영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초구를 받아쳐 그대로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이승엽이 갖고 있던 기록을 넘어 KBO 역사상 아무도 달성하지 못했던 1,500타점을 수확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까지 그걸 위해 달려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하고 나니까 좀 뭔가 지금까지 야구했던 인생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최영우의 대기록 달성은 올해에만 2번째입니다. 지난 4월에는 465번째 2루타를 치며 최다 2루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전임 미답의 경지로 보였던 이승엽의 대기록들이 최영우에 의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승엽의 수식어였던 홈런왕도 조만간 SSG 최정의 것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현재 최정은 통산 444개의 홈런으로 이승엽에게 23개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엄청난 기록들을 낼 거예요. 저보다 엄청난 더 기록을 낼 거기 때문에 저는 후배들을 더 응원하고 싶어요. 투수 중엔 기아 양현종이 돋보입니다. 지난달 162승을 거두며 정민철을 제치고 통산 다승 2위로 올라섰는데 이제 양현종 위에 있는 투수는 송진우뿐입니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이 되고 있는 올해 프로야구. 팬들은 레전드를 넘어선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중입니다. 어제는 전국의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낮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6도, 광주 20.7도, 대구는 2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과 서울 27도, 대전과 전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한낮에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다가오는 휴일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